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하여 지난 39회 오후 필기 영역 35문제 풀이에 이어 실기 영역 45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문제 풀이의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 때 유념사항 설명도 생략합니다. 39회 오후 기출문제 실기 영역 45문제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36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꿈치가 식탁에 닿지 않게 한다. 2.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한다. 3.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4. 대상자의 가슴 위치로 식탁 상판의 높이를 조절한다. 5. 휠체어에 앉아서 식사할 때는 식탁과 충분한 간격을 둔다. 36번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3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올바른 식사 자세는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고 팔받침,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안전하고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문 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식사는 팔꿈치가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2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합니다. 4번 대상자의 배꼽 위치로 식탁 상판의 높이를 조절합니다. 5번 휠체어에 앉아서 식사할 때는 식탁과 붙이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37번입니다.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2. 식전에 사탕을 제공하여 식욕을 돋운다. 3.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4.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5. 식사 시간에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한다. 37번에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3번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 고려할 점으로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음식에 대한 기호를 최대한 반영하고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며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식사하기와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를 하도록 준비를 합니다. 지문 1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는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음식을 담아줍니다. 2번 식전에 국이나 물 등을 먼저 목을 축이고 식욕을 돋웁니다. 4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지 않습니다. 5번 식사 시간에 졸려하면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 38번입니다. 경관 영양액을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히는 이유는 1. 비위관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 2.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3. 대상자가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 4.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5. 영양액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38번에 경관 영양액을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히는 이유는 4번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경관 영양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39번입니다. 처방된 알약의 개수가 많은 대상자의 복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에 녹인 후 제공한다. 2. 알약을 쪼개서 제공한다. 3. 갈아서 가루로 제공한다. 4. 약에 꿀을 섞어서 제공한다. 5. 알약을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게 한다. 39번에 처방된 알약의 개수가 많은 대상자의 복약을 돕는 방법은 5번 알약을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게 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투약 돕기 기본 원칙은 정확한 약물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경로로 정확한 시간에 투약하는 것입니다. 투약 후 이상 반응이 있는지 관찰을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대상자에게 약 복용 방법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40번입니다. 귀약을 투여한 직후에 대상자에게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1.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여한 경우 2. 앉은 자세에서 귀약을 투여한 경우 3. 귀약 투여 전에 귀지를 제거한 경우 4. 깃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투여한 경우 5. 약이 귀 안의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도록 투여한 경우 40번에 귀약을 투여한 직후 대상자에게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1번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여한 경우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귀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뇌기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귀약 투여 시 오심과 구토 증상 유발 경우가 아닙니다. 41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건강한 쪽에 서서 이동을 돕는다. 2. 이동하기에 편리한 슬리퍼를 신긴다. 3. 마비된 쪽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배설 중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41번에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4번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 시에는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에 서서 이동을 돕습니다. 2번 이동할 때는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깁니다. 3번 건강한 쪽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5번 배설 중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두는 것은 대상자에게 의향을 물어보고 대응을 합니다. 다음 42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배변 후에 따뜻한 물티슈로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3.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4. 변이를 호소하면 2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떼어준다. 5. 배설 후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상머리를 낮춘다. 42번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5번 배설 후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상머리를 낮춘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 용구는 오른쪽 그림 간이 변기입니다. 지문 1번 침상 배설을 주변을 조용하게 해주기보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줍니다. 2번 배변 후에는 따뜻한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닦아줍니다. 3번 둔부에 약간의 수분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피부 손상을 예방합니다. 4번 변이를 호소하면 즉시 변기를 떼어줍니다. 43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배설 중에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나.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준다. 다.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라.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붙인다. 제시문을 보시고 순서를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초 후 설명합니다. 43번에 제시문 가. 배설 중에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나.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준다. 다.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라.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붙인다. 의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순서는 순서 문제를 정리할 때는 제시문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풀어보시면 보다 쉽습니다. 우선 가번은 배설 중이므로 전체 제시문에서 뒷부분으로 가야 합니다. 나다라번은 배설을 위해 준비 과정이므로 앞부분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가번은 맨 뒷부분으로 가야 하고 지문 중 가번이 맨 뒤는 하나밖에 없어 답은 이미 찾았습니다. 준비 과정 나다라번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제시문 중 라번은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 대상자 옆에 붙여야 하므로 준비 과정 중에는 마지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번과 다번은 순서가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으나 나번이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동변기 사용 준비도 가려주는 의미로 먼저 커튼이나 스크린을 가린 후 이동변기를 준비합니다. 따라서 2번 나다라가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이동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사용되는 복지용구입니다. 다음 44번입니다.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티슈로 닦고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2.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3.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에 문을 열어 환기한다. 4.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한다. 5. 교환 전에 면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 44번에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5번 교환 전에 면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저귀 사용 돕기 기본 원칙으로 기저귀 사용 대상자는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문 1번 기저귀 교환 시 물티슈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려줍니다. 2번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주는 것은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3번 기저귀를 교환 후에는 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4번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하지 않고 무릎을 세워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하여 대상자에게 협조하에 교환을 합니다. 45번입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3시간마다 세척한다. 2. 소변 주머니는 물로 헹구어 사용한다. 3번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4. 소독 솜으로 배출구를 닦은 후 소변 주머니를 비운다. 5. 아랫배의 팽만감을 호소하면 소변 주머니를 교체한다. 45번에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유치 도뇨관 소변 주머니는 소변량과 색깔을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합니다. 2번 소변 주머니는 알코올 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한 후 사용합니다. 4번 소독 솜으로 배출구를 닦은 후 소변 주머니를 비우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으로 배출구를 열어 소변기에 소변을 받은 후 소독 솜으로 배출구를 닦습니다. 5번 아랫배의 팽만감을 호소하면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유치 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의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다음 46번입니다.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소독할 때는 표백제에 담근다. 2. 의치를 흐르는 물로 닦은 후 베타딘으로 소독한다. 3. 의치를 주방 세제로 씻은 후 뜨거운 물로 소독한다. 4. 전체 의치인 경우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5. 의치를 끼우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워 사용한다. 46번에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4번 전체 의치인 경우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의치를 소독할 때는 의치 세정제나 미온수로 의치를 닦습니다. 2번 의치를 흐르는 물로 헹굽니다. 3번 의치를 의치 세정제에 묻혀 미온수로 닦아줍니다. 3번 의치를 끼우기 전에는 구강 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충분히 헹굽니다. 47번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2.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3. 비누와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4.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한다. 5.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47번에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5번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두발 전용 세정제 사용 후에는 수건으로 닦고 빗어줍니다. 2번 세정제를 머리에 발라 거품을 내고 수건으로 닦고 빗어줍니다. 5번 세정제를 모발에 충분히 적셔지도록 바른 후에 사용합니다. 4번 세정제 거품을 머리에 내어 사용합니다. 다음 48번입니다.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회음부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는다. 2. 은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3.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4.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닦는다. 5.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무릎 아래를 덮는다. 48번에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2번 은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회음부 청결 관리는 대상자의 수치심이나 성희롱 발생 우려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습니다. 지문 1번 남성 대상자 회음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습니다. 3번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 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 넣어줍니다. 4번 누워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닦아줍니다. 5번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어줍니다. 49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직후 변기에 앉혀 대변을 보게 한다. 2. 마비된 쪽 다리를 먼저 욕조에 넣게 한다. 3.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 내지 40분 정도로 한다. 4. 통목욕 시 몸통, 회음부, 다리, 팔의 순서로 닦는다. 5.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49번에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5번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은 목욕 전에 변기에 앉혀 대변을 보게 합니다. 2번 건강한 쪽 다리를 먼저 욕조에 넣게 합니다. 3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합니다. 4번 통목욕 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닦습니다. 다음 50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는 쪽 A와 먼저 입히는 쪽 B로 옳은 것은 왼쪽과 오른쪽을 두고 지문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50번에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는 쪽 A와 먼저 입히는 쪽 B의 순서가 맞는 것은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는 매회 출제가 됩니다.
다른 문제풀이에서도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부를 해놓고도 혼돈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준을 정하면 혼란이 덜합니다.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의 입마와 벗건입니다. 입마와 벗건으로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마비된 쪽이 먼저 입히거나 벗기면 건강한 쪽은 제일 나중에 벗거나 입힙니다. 이를 숙지해 두면 혼선 없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살펴보면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입마 즉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이니 왼쪽이고 벗길 때는 벗건 즉 건강한 쪽이 먼저이니 오른쪽이 먼저 벗습니다. 따라서 3번 오른쪽 왼쪽이 맞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로 입마와 벗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1번입니다. 누워있는 대상자를 앉혔을 때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 땀을 흘리는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청심환을 먹인다. 2. 원래 자세로 다시 눕힌다. 3. 차가운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준다. 4. 옆으로 눕힌 후 등을 마사지해준다. 5. 담요로 몸을 덮고 미지근한 물을 준다. 51번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앉혔을 때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 땀을 흘리는 경우 대처 방법은 2번 원래 자세로 다시 눕힌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립성 저혈압은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져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기립성 저혈압의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52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의 효과는 1. 부종을 예방한다. 2. 낙상을 예방한다. 3. 목 통증을 예방한다. 5. 호흡 부전을 예방한다. 5. 관절 변형을 예방한다. 52번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 효과는 2번 낙상을 예방한다입니다. 제시된 그림은 요추와 안정화 운동으로 척추의 안정성을 제공하여 다른 움직임을 할 때 척추를 잡아주는 역할로 요통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휴대용 변기 사용, 침대에서 이동,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추와 안정화 운동 효과와 없거나 미흡합니다. 53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힐 때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53번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힐 때 지지 방법은 대상자의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의 기본 원칙은 대상자의 신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상자의 잔존 능력, 즉 대상자의 활용 가능한 신체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대상자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왼쪽 팔을 활용하여 즉 왼쪽 팔을 짚고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지문 그림에서 대상자가 팔을 짚은 그림은 1, 2, 3번이 해당됩니다. 다음 요양보호사는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대상자를 향하여 서고 목 밑에 팔을 깊숙이 넣고 다른 손은 다리를 지지해 줍니다. 지문 1, 2, 3번 중 다리를 지지한 그림은 1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5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나.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 다. 자동차 시트에 엉덩이로부터 앉힌다. 라. 마비, 척, 무릎을 지지해 주며 일으킨다. 마.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제시문을 보시고 순서를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초 후 설명합니다.
54번에 제시그림과 제시문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나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 다 자동차 시트에 엉덩이부터 앉힌다. 라 마비척 무릎을 지지해 주며 일으킨다. 마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의 제시문으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우는 순서 정렬 문제는 머릿속으로 제시문을 상상하면서 정리하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번 문제도 제시문을 보면 제일 먼저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자동차 옆으로 가져와서 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압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인 가압이 제일 먼저 와야 합니다. 다음은 휠체어에서 내리는 동작 부분과 자동차에 탑승하는 동작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상자가 자동차로 이동을 위해서는 휠체어에서 내려야 하는 부분으로 마압은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입니다. 다음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동작 라압은 마비척 무릎을 지지해 주며 일으킨다가 됩니다. 다음은 자동차 탑승 목적으로 다압은 자동차 시트에 엉덩이부터 앉힌다가 되고 끝으로 나압은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로 순서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가, 마, 라, 다, 나, 가 순서가 맞습니다. 55번입니다. 외상은 없으나 왼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하여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양쪽 발목을 부목으로 고정하여 이송한다. 2.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왼쪽으로 넣어 이송한다. 3. 얼음이 담긴 양동이에 왼쪽 발을 넣은 채로 이송한다. 4. 대상자의 왼쪽 팔로 요양보호사의 허리를 감싸게 하여 이송한다. 5. 대상자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이송한다. 55번에 외상은 없으나 왼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하여 이송하는 방법은 5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이송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왼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는 왼쪽을 압박하지는 않지만은 부목으로 고정하여 이송합니다. 2번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오른쪽으로 넣어 이송합니다. 3번 얼음이 담긴 양동이에 왼쪽 발을 넣은 채로 이송할 수는 없지만은 냉찜질은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4번 대상자의 오른쪽 팔로 요양보호사의 허리를 감싸게 하여 이송합니다. 56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한쪽 침대 난간은 내려둔다. 2. 이송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3. 침대 바퀴의 볼트를 느슨하게 해놓는다. 4. 크랭크 손잡이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5. 부착된 식탁을 누워있는 대상자의 위쪽에 펴둔다. 56번에 제시된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4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침대 난간을 모두 올려놓습니다. 2번 이송 시에는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하지 않고 이송용 침대를 이용하거나 침대 머리판 헤드프레임을 잡고 이동합니다. 3번 침대 바퀴의 볼트는 흔들리지 않게 해놓습니다. 5번 부착된 식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하게 접어둡니다. 57번입니다. 대상자의 감염 예방을 위한 흡인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흡인병은 1일 3회 이상 멸균 소독한다. 2. 흡인병에 담긴 분비물은 세면대에 버린다. 3. 고무로 된 카레트는 씻어서 햇볕에 말린다. 4. 카레트는 알코올로 30분 이상 끓여 소독한다. 5. 사용한 카레트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놓는다. 57번에 대상자의 감염 예방을 위한 흡인 물품 관리 방법은 5번 사용한 카레트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놓는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흡인은 기도에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화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문 1번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습니다. 2번 흡인병에 담긴 분비물은 격리 장소에 버립니다. 3번 고무로 된 카레트는 씻어서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립니다. 4번 카레트는 물로 30분 이상 끓여 소독을 합니다. 다음 58번입니다.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시고 순서를 정렬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58번에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사용 순서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소화기 사용 순서는 먼저 안전피를 뽑고 다음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하고 다음 손잡이를 움켜쥐고 마지막으로 불을 향해서 고루 쏩니다. 가하번은 노즐을 잡는 그림이고 나하번은 소화기의 방향을 나타내고 다하번은 소화기를 작동하여 사용하는 그림이며 라번은 핀을 뽑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3번 라, 나, 가, 다가 맞습니다. 59번입니다.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벗겨진 전기 코드는 청테이프로 감아 사용한다. 2.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연결한다. 3.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 4.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전기 코드를 잡고 뺀다. 5. 콘센트에서 플러그가 꽂힌 상태로 흡인기를 세척한다. 59번에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3번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전기사고는 누전, 과전류 과부하, 합선, 불꽃, 방전, 과열,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문 1번 전기사고 예방은 벗겨진 전기 코드는 전련 테이프로 처리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2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4번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플러그를 잡고 뺍니다. 5번 콘센트에 전기를 연결하지 않고 흡인기를 세척합니다. 다음 60번입니다.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2. 밥은 물에 말아서 제공한다. 3. 식사 중 대화를 유도하면서 속도를 조절한다. 4. 요구르트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로 제공한다. 5.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60번에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5번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삼킴 장애, 즉 연화장애는 음식물을 입에서 식도로 통과시켜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지문 1번 삼킴 장애 시에는 익힌 채소를 먹게 합니다. 2번 밥은 물에 말아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3번 식사 중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4번 요구르트는 떠먹는 형태로 제공합니다. 61번입니다.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본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3. 오염된 부위는 아세톤으로 세탁한다. 4. 얼룩을 제거하고 표백제에 오래 담가둔다. 5.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한다. 61번에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은 2번 본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애벌 빨래는 본세탁 전에 오염 물질을 어느 정도 미리 세탁하는 것입니다. 지문 1번 세탁 시에는 뚜껑을 닫고 삶습니다. 3번
오염된 부위는 주방용 세제 등으로 세탁을 합니다. 4번 얼룩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 둡니다. 5번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하는 것이 아닌 얼룩을 뺀 후 깨끗한 헝겊으로 반복하여 두드려 줍니다. 다음 62번입니다. 재가 대상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 대상자의 기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4. 요양보호사가 이용하는 병원으로 안내한다. 5. 진료 당일에는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게 한다. 62번에 재가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동행하는 방법은 3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지 않고 대상자와 동행 시에는 요양보호사는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2번 대상자의 기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하지 않고 개인 소지품은 분실하지 않게 유의를 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나 가족의 의견에 따라 이용하는 병원으로 안내합니다. 5번 진료 당일에도 복용하던 약을 계속 복용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은 장보기, 병원 나들이 등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63번입니다. 최근에 시설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진공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 2. 방 청소는 담당 직원이 한다고 설명한다. 3.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 4. 당분간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말한다. 5. 청소는 낙상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말라고 한다. 63번에 최근에 시설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돕는 방법은 3번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복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말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다른 지문들은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에 대한 부적절한 돕는 방법입니다. 다음 64번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2.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안에 잠금장치를 만든다. 4.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5.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을 설치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 64번에 시설 침해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2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의 사고 발생 원인은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과거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금방 잊고 상황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문 1번 시설 침해 대상자의 화장실 환경의 안전한 조성은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두지 않습니다. 3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안에 잠금장치를 만들지 말고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을 설치합니다. 4번 화장실 안에서도 꼭 맞는 신발을 신깁니다. 5번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은 덮개로 씌워둡니다. 65번입니다.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2.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3.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한 번에 많이 준다. 4. 치매 증상이므로 개의치 않고 용물을 본다. 5.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65번에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가 가장 적절하게 도왔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의 이유는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할 때와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질문들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다음 66번입니다. 낮에 집안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2.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 커튼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 준다. 5.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66번에 낮에 집안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가 가장 적절한 돕는 방법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의 요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돕는 방법입니다. 67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창밖을 보면서 우리 아들 왔네, 엄마가 금방 나갈게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라며 커튼을 친다. 2.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 3. 밖에 사람이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라고 말한다. 4. 기력이 없으셔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라며 간식을 준다. 5. 아들은 지금 회사에 일하고 있어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67번에 치매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창밖을 보면서 우리 아들 왔네, 엄마가 금방 나갈게 라고 할 때 대처는 2번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망상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된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피해망상과 도둑망상이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68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어제 우리 딸이 용돈을 주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요양보호사 1. 딸이 준 용돈이 얼마예요? 2. 제가 금고에 잘 보관해 놨어요. 3.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요. 4. 잃어버려서 속 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5. 딸이 용돈을 준 게 아니라 과일을 사왔지요. 68번에 제시된 대상자, 어제 우리 딸이 용돈을 주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의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4번 잃어버려서 속 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가 가장 적절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로 주위 환경 이해가 점차 어려워지고 물건을 놓은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69번입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며 소란을 피울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혼자서는 집에 못 가시잖아요. 2. 저기 앉아서 텔레비전 보세요. 3. 집에 가도 이제 아무도 없어요. 4. 어르신이 나가시면 제가 원장님께 혼나요. 5.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69번에 시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며 소란을 피울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5번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가 가장 적절한 반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를 합니다.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 사라집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치 못한 반응입니다. 다음 70번입니다.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2. 부끄러운 행동임을 지적한다. 3. 하의를 벗겨 시원하게 해준다. 4. 상하의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5.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70번에 기저귀를 차고 있는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는 1번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가 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은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하고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7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1. 달력 만들기, 2. 악기 연주하기, 3. 선 따라 그리기, 4. 물건값 계산하기, 5.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71번에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1번 달력 만들기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진압력은 위치, 시간,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고 인지자극 훈련은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정상을 완화하기 위한 비약물 요법입니다. 지문 2번 악기 연주하기는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이고 3번 선 따라 그리기와 5번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는 경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으로 한 인지기능 프로그램입니다. 4번 물건값 계산하기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입니다. 다음 72번입니다.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는 1.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2. 단어 이외의 표정에도 신경을 쓴다. 3.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4. 논쟁 시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5. 대상자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72번에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는 1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 대충 미루어 짐작하고 충분히 듣지 않고 조언하고 비교하고 미리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내고 반박과 논쟁을 준비하고 나의 경험에 맞추어 말하고 대화 본질을 피하기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태도입니다. 73번입니다. 제가 대상자가 식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지난번 요양보호사의 반찬은 내 입맛에 딱 맞았는데 요양보호사 1.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 나빠요. 2. 그럼 그 요양보호사로 바꾸어 드릴게요. 3. 이젠 제가 담당이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4.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5. 다른 어르신은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하시던데요. 73번에 제가 대상자가 식사를 한 후 제시문과 같이 대상자, 지난번 요양보호사의 반찬은 내 입맛에 딱 맞았는데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4번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가 가장 적절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공감적 반응이 아닙니다. 다음 74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며느리 현담을 늘어놓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른 주제로 바꾸어 말한다. 2. 가족에 대한 험담은 점잖지 않다고 말한다. 3. 며느리의 잘못을 아들에게 전달한다고 말한다. 4. 맞장구를 치며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5.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74번에 대상자가 며느리 험담을 늘어놓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5번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좋은 경청이란 상대방이 말하려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고, 충분한 이해를 위해 마음을 열고 상대방과 상호작용하여 말의 내용을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다른 질문들은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습니다. 75번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2.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3.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4.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상하,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5.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75번에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5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의 유형은 노인성 난청, 시각장애, 언어장애, 판단력장애, 이해력장애, 주의력결핍장애, 진압력장애가 있습니다. 지문 1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은 촉각을 사용하여 대화합니다. 2번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대상자와 정면에서 이야기합니다. 4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상하 좌우 방향을 설명합니다. 7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하고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행동장애, 2. 시각장애, 3. 이해력장애, 4. 진압력장애, 5. 공간지각력장애. 76번에 제시된 방법,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하고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의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3번 이해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판단력과 이해력 장애는 발생한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77번입니다. 시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대처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연장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전문 의약품을 사용하여 처치한다. 3.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4. 전문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미룬다. 5. 응급처치를 해도 반응이 없으면 처치를 중단한다. 77번에 시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대처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은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응급처치의 목적은 인명구조, 고통 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도모에 있습니다. 지문 1번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는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릅니다. 2번 상비약품의 경우에만 사용하여 처치를 합니다. 4번 전문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5번 응급처치를 해도 반응이 없으면 처치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음 78번입니다. 대상자가 넘어져 출혈은 없으나 손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튀어나온 뼈를 압박한다. 2. 손목 부위를 지압해 준다. 3. 손목을 반복적으로 틀어보게 한다. 4. 손목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5. 의자에 앉히고 팔을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78번에 대상자가 넘어져 출혈은 없으나 손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4번
손목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준다가 맞습니다. 참고 사항과 같이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 1번, 골절이 의심될 때 튀어나온 뼈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2번, 손목 부위를 움직이게 해서도 안 됩니다. 3번, 손목을 반복적으로도 움직이게 해서도 안 됩니다. 5번, 의자에 앉히고 팔을 심장 위로 올려줍니다. 79번입니다. 심폐소생술 중 가슴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79번의 심폐소생술 중 가슴 압박하는 자세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심폐소생술 중 가슴 압박은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번 그림이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 80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인공호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턱을 아래로 당겨 기도를 개방한다. 2. 10초마다 한 번씩 숨을 불어넣는다. 3. 위가 팽창되도록 세게 숨을 불어넣는다. 4.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15대 1로 한다. 5.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80번에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은 5번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상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문 1번 심폐소생술 중 인공호흡은 턱을 뒤로 젖히고 기도를 개방합니다. 2번 1초에 한 번씩 숨을 불어넣습니다. 3번 가슴이 팽창되도록 세게 숨을 불어넣습니다. 4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15대 1이 아닌 가슴 압박 30번과 인공호흡 2번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오후 실기 영역 4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매회 출제 문제 모음 기출편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번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표준교재 62개 부분에서는 매회 연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집중 공부도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본시험 적응 연습, 기출문제, 모의고사,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